그래서 이제 저평골의 마사지가 어떻게 되냐. 이것부터 먼저 할게요. 일단, 접자가 아까 뭐예요? 나비 접자예요. 나비 모양의 뼈. 저평골. 나비 접자, 저병. 응? 저병.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나비 모양의 뼈, 나비 접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성은 근육은 저작근이라고 그래요. 씹는 근육. 저작근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래? 사람이 살아가려면 씹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그래서 저작근에는 일단 측두근이 들어가요. 측두근. 교근이 들어가고 익상근이라는 게 들어가요. 익상근. 요 세 가지 근육을 저작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작근. 그래서 일단 측두근은 어떻게 돼 있냐? 요거 축두골에서 시작해. 이게 축두골이에요. 여기 축두골. 여기 위에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일이 붙어 있어요. 여기 하악에 여기 요 각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광대뼈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광대뼈 쪽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여기 축두근 마사지. 축두근 마사지. 그 다음에 교근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은 요 각에서 광대뼈로 붙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하각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여기 내리면 안 되냐? 내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처지면은 노화가 되잖아. 이왕이면은 젊어져야지. 그래서 이렇게 광대뼈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익상근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안에 있어. 여기에서 이렇게 붙어 있어. 그래서 건들 수 있는 방법은 턱이 있죠. 턱 안쪽 라인을 슬슬 이렇게 만져주는 수밖에 없어. 그럼 전체를 다 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디서 만져야 돼? 이거를 입 안에서 만져야 돼. 그래서 입 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익상근 때문에 입 안을 이제 마사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익상근은 자, 첫 번째 어금니 사이. 그 다음에 외측볼의 굳은 곳. 그 다음에 위 구석, 아래 구석, 그 다음에 잇몸 상하, 위천정.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어금니 사이사이. 여기. 아, 벌렸을 때, 이제, 벌리면 어금니 사이사이가 있죠. 여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어금니 사이사이를. 넣어가지고 어금니 사이사이. 그 다음에 외측볼. 보통은 10회. 여기는 좀 많이 해줘. 20회. 나머지 다 10회. 그래서 어금니 사이사이, 여기죠. 어금니 사이사이. 그 다음에 이제 외측볼, 여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그럼 여기 보면은 굳은 데가 있어요. 굳은 데를 열분 풀어주고, 위 구석구석, 아래 구석구석. 익상근이 두 개예요. 내익상근, 외익상근. 그래서 위쪽은 내익상근, 아래쪽은 외익상근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윗몸. 그다음 위천정.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는 백수다. 그러면은 3회씩 아침, 점심, 저녁이다. 점심, 저녁 3회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3세트씩 3회를 시작해서 한 9회 정도 하고, 나는 아침, 저녁만 할 수 있다. 5회씩 해서 10회. 5세트씩 해서 10회. 5세트.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좌우 9세트에서 10세트씩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15, 20 중에 한 세트잖아요. 네. 이렇게 한 세트씩을, 어금니 사이를 한꺼번에 30회. 그렇게 해도 돼요. 왼쪽 볼로.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한꺼번에 하셔도 돼.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평상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평상시에 혀로 한 방향으로 5바퀴 천천히 돌립니다. 자, 반대쪽으로 또 5번. 안 움직이죠, 한쪽이. 그만큼 혀가 굳은 거예요. 이게 저평골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위천정을 주변에 이빨 따라서 이렇게 쭉쭉, 이게, 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귀도 만져주고 이렇게 주물러 얼굴 문지르는 거, 이런 것도 같이 평상시에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에서 측두근, 교근, 이렇게 해주는 방법들이 있죠. 만져주고. 측두근과 교근과 익상근이 저작근으로. 그래서 저평골이 중심이 되고, 측두골과 광대뼈, 공골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얼굴의 윤곽, 이걸 가장 바꾸는 게 뭐다? 저평골이다. 근데 같이 붙어 있습니다. 측두골과 광대뼈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절을 해서 이걸 막 교정하는 겁니다. 이게. 자,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시면은, 이게 측두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교근이에요. 그 다음에 입 안에서 익상근이에요. 이게 저작근입니다. 자, 여러분, 탈모가 왜 일어나요? 탈모가? 두피 관리를 해줘야 되죠. 두피 관리. 두피 관리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측두근이 풀어지면은, 머리 아픈 것도 풀어주면서 전체적으로 다 돼요. 무지개 아스판들이 그만큼 굳어 있으니까 아프지. 그래서 우리가 측두근은 이제 두통, 그다음에 상악골, 이빨 아픈 거 있죠. 이것도 다 여기서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갈이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두피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이게 스트레스도 많이 풀어줍니다, 여기서.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여기가 많이 아파요. 그 다음에 하악골, 아까 하악골의 그 밸런스를 조절해 줍니다, 양쪽. 입 벌릴 때 이게 안 늘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안 벌어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교근은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이게 교근이죠. 이게. 교근은 아간 긴급이라고 해가지고 입이 안 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악 관절 장애. 그 다음에 여기 교근이 뭉치면은 여기에서 눈 밑으로 정맥이 빠져나와서 이게 해줘야 되는데, 안아정맥을 꽉 올가미를 해요. 그러면 여기 혈액이 못 빠지고 쌓이겠죠? 그럼 여기 지방이 쌓이고 이렇게 쌓여서 쭉 올라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하안검이 막 부푼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해줘야 돼. 그래서 최진실 눈, 체불암 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밑에를 또 어떻게 해요? 양방에서는 깎아내. 그럼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차. 왜냐면 근본 해결이 안 됐으니까. 요거 해줍니다. 그래서 다크서클 있죠. 심한 경우 다크서클. 요거 마사지 해주니까 다크서클 싹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거야. 다크서클이. 방법은 없어요. 이거밖에. 다크서클도 없어집니다. 이걸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이상한 거는 입 안에 있어서 오바이트 중추에 오바이트, 우리가 오바이트, 구토하는 거. 그 다음에 귀 안에 압력을 조절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삼킬 때, 침 삼킬 때, 이게 연화통이라고 하죠. 연화통.
그 다음에 부비동염도 여기에 관련돼요. 이쌍근 안에서. 그래서 저평골 마사지의 기대 효과를 한번 보면은 일단은 얼굴의 근육들이 다 풀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안면 균형이, 윤곽이 맞춰져요.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주름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돼요, 얼굴이. 그러니까 혈색이 돌아와. 혈색이. 아까 뭐 다크서클도 돌아오잖아요. 응? 다크서클. 그 다음에 안면 홍조. 그 다음에 여드름이 많은 경우, 우리가 피부, 이게 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 어떻게 보면. 피부병. 그 다음 구강의 염증. 이런 것들도 많이 돌아오겠죠. 그 다음 침샘이 분비가 안 돼. 쇼그렌 증후군이라든가. 이거 다, 여기서 다 불치병이죠. 쇼그렌 증후군. 아데노이드, 편도선, 뭐 이런 것들 다. 그 다음 눈, 코, 귀에 관련된 모든 게 다 치료가 되고, 특히 뇌척수에 관련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뇌하수체라든가 송과체, 시상하부, 뇌간, 아까 도파민 분비하는 그런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저평골 마사지가 가장 근본적인 치료이며 제일 깊은 신부의 질환, 자가 면역 질환, 홍반선 낭창, 암 치료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저평골 마사지만 하지 말고 아까 경부, 사각근과 장요근 같이 해주면은 시너지가 일어난다. 그거 했죠. 자, 마지막으로 조금만 해주고 이제 볼게요. 자, 뇌하수체가 왜 중요해요? 뇌하수체가 온몸에, 우리 몸에 조절하는 호르몬, 뇌분비의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뇌하수체가 문제 생기면은 뇌분비 문제가 다 발생해요. 이게 대사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대사질환. 대사가 안 돼. 소화마도 안 돼. 소화액도 안 돼. 분비가 안 되니까. 침샘의 분비도 안 되고. 자, 뇌하수체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줘요. 자, 갑상선 호르몬을 조절하는 게 누굴까요? 갑상선? 갑상선은 공장이에요. 갑상선은 공장. 얘들은 본사예요. 여기 AI 센터야, 이게. 갑상선이라는 공장이에요. 뇌하수체에서 야, 호르몬이 부족하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갑상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와야 T3, T4가 생성을 하죠. 이해가시죠? 응? 그 다음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야 되는데 생산만 해놓으면 뭐하냐고. 야, 빨리 분비해. 누가 명령을 해? 뇌하수체가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기면은 췌장이 아무리 정상이어도 인슐린 분비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성선 자극 호르몬 생각을 해보세요. 성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극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성욕을 잃었다 이 말이죠. 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신 피질 호르몬이 뭐냐면 온몸에 우리 통증을 제어해주는 스테로이드 있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이 부신해서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온몸에 통증을 제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양방에서 모르니까 합성 스테로이드를 넣는 이유는 나는 원인을 모르겠다. 이 병의 질환은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일단 염증이나 자꾸 보자 하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부신해서 만들어, 부신해서 만드는데
AI 센터가 고장나서 분비를 하게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드는 거예요. 생성만 하면 뭐예요? 공장에서. 유통을 시켜야 되잖아요. 유통을 못 시키는 겁니다. 뇌하수체가. 이게 중요한지 알겠죠? 응? 그래서 호르몬, 뇌분비, 대사질환을 나는 정상으로 만들고 싶다? 저평골 마사지입니다. 정리해서. 그 다음에 시상하부가 뭐냐? 자, 호르몬과 신경계를 연결을 해. 동시에 작용하게 만들어.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 여기서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뭐냐면은, 우리 인체는 체온이 항상 일정하게 해야 되죠. 맥박도 항상 일정해야 되죠.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항상성이라 그래, 이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신경과 호르몬과 내분비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외부의 스트레스라든가 위험이 있다든가 뭐 할 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 반응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만들어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송과체가 중요하죠. 송과체. 왜 송과체예요? 이거는 진동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요새 잠 못 잔다고 뭘 많이 먹어요? 멜라토닌 많이 먹죠? 예. 그럼 멜라토닌 여기서 만들고 있는데?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송과체에 제한이 걸리니까 멜라토닌 분비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게 밤낮에 조절을 하는 겁니다. 밤낮. 밤의 리듬과 낮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속에 있지만은 빛에 반응하는 세포가 있어. 그러면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왜 빛을 감각하는 세포가 있을까요? 우리는 원래 빛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영성인, 이게 빛의 세포가 있다는 게 밝혀져 있는 거예요. 송과체에 빛에 반응하는 세포가 있는 거야. 이 안에 어두운데 빛이 뭐 필요가 있어? 왜? 우리는 원래 빛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각성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 그래서 멜라토닌은 수면에도 좋지만은 우리가 사춘기 오기 전에는 성징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그게 빨리 나타나면 뭐가 돼요? 성조숙증이 되잖아요. 성조숙증이 안 나타나게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 그러니까 성조숙증 치료는 저평골 마사지로 다 할 수 있어요. 다양하죠?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뇌간, 이제 조금 밑에, 아까 그 밑에서 조금 밑에를 뇌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12신경이 나와, 뇌신경. 뇌신경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뇌신경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나와. 이게 미주신경도 여기고, 부신경, 시신경, 후각신경, 청각신경, 뭐 이런 거 들어봤죠? 12가지, 응? 12가지 신경을 여기서 해. 그러니까 신경에 우리 몸을 조절해주는 12가지 신경을 뇌간에서 다 또 조절한다. 여기에 관련된 미주신경 실조증. 이걸 하면 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자율신경도 이게 자율신경을 뇌에서 조절하거든. 기본적으로 나왔게 돼 있어요. 여기서 조절이 안 되니까 아까 입 안에서 조절이 안 되니까 이 시상하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봐보세요. 자, 뇌하수체가 제 역할을 못 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도 나오잖아.
성장 호르몬. 이걸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뇌하수체 종양이니까 뇌하수체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니까 뭐가 돼요? 말단 거대증이 되잖아요. 거인증이 되잖아요. 그게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시상하부는 뭐예요?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라든가 내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문제 있을 때 내 몸이 일정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반응. 그래서 호르몬과 신경을 연합해서 조절을 하는 거. 이게 시상하부 나오면 송과체는 밤낮의 리듬이라든가 멜라토닌, 그 다음에 영적인 각성 이거에 관련된 거고. 아까 뇌간도 여기도 있잖아요. 그다음 아까 이제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 흑질이 영향이 안 되면은 도파민 분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거기를 정상으로 만들어주면은 도파민 분비가 되잖아요. 그럼 도파민 분비가 되면 뭐가 나와요? 파킨슨이 났잖아요. 그 다음에 기억력에 관련된 해마라든가 이런 부위에 소통이 안 돼, 아까. 이게 치매입니다, 치매.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뇌세포, 뇌신경을 다 회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뇌세포. 산소 포화도 산소를 공급해서 다 치료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꺼주시고. 여기까지.